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핵심 포인트,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내심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참으셨고 인내심을 엉뚱한 데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만큼만 인내하세요. 그것이 뭘까요? 인내심을 써야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만큼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에게만 인내심을 딱 그만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인내심 쓰지 않습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인내심 쓰지만 그것들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만큼 인내심을 덜 쓰거나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분들이 계시고 오랜 세월 동안 못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고프면 아무나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관계에서 인내심을 소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데 탁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테니스 클럽 같은 거에. 근데 테니스 클럽, 탁구 클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이 탁구 또는 테니스가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해서 이걸 평생 하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그 트러블을 참지 않고 그냥 그 취미 활동을 그만두거나 탁구장 또는 테니스장을 옮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거기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비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어울리려고 바득바득 애쓰거나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발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도 아닌데 왜 거기에 붙어서 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외면받지 않으려고 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인내심을 쓰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나에게 의미 있는 만큼만 인내하면 돼요. 이 탁구장, 테니스장에 가는 거는 내 인생 전반에 봤을 때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 취미 중에 탁구, 테니스 말고 다른 것도 많겠죠. 필라테스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엄청 많을 거예요. 벨리 댄스도 있고 많을 건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데 그것도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그 중에 또 하나예요. 그 얼마나 작은 일부예요? 그 안에서 불편한 게 생겼어. 그러면 불편한 걸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인생에서 숙제가 오면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숙제가 풀만한 가치가 있는 숙제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안 푼다고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숙제, 모든 난제, 모든 퀴즈를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다 풀 시간도 없고요. 다 풀 체력도 없고요. 인내심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때로는 발을 빼는 게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쓸만한 가치가 없으면 한 톨도 쓰지 않고 적게 쓸만한 대상이면 적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꼈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예 안 써야 되는 거에는 아예 안 쓰는 게 맞다고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되는 순간 너무 많아요. 근데 취미, 여가 시간, 그냥 그 외 친구나 인간관계나 휴식 시간에는 절대 인내하지 마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도 만족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인내는 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들을 만족시켜주고 나는 힘들 뿐인 인내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의미 있는 만큼만 인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내심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만큼 인내합니다. 때로는 별 의미는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는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필요하진 않지만 이것들이 있음으로써 내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죽어.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지는 않은데 내 삶을 더 기쁘게 만들어주거나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나 더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의미도 나름대로 필요해요. 삶에 의미 같은 건 없지만 의미를 찾아 나서거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희망과 삶의 의욕과 동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의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난 먹는 재미로 살아. 난 여행하는 재미로 살아. 난 소설 읽는 재미로 살아.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생존에는 필수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행위 또는 어떤 사람은 꿈을 키워내고 도전을 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가족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나에게 중요한 만큼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노 관심, 노 인내심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얼마나 딱하든 누가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해 밥을 같이 먹재.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의미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어떤 감흥도 못 느끼고 그 인물이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아. 만나줘요? 안 만나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정의 합을 맞춰야 돼요. 때로는 기분도 맞춰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또는 상대방이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만나서 이유 없이 밥 먹고 이유 없이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가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참고 왜 그러냐는 거죠.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내 인생이라는 카트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을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가 없고 쉬어야 할 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법 세 번째는요. 내 인내심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인내심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참았고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내가 친한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정말 많은 인내심을 썼어. 이 친구가 술 먹고 2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는데 이 짓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해. 일단 받아주기는 해. 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있어. 얘가 막 술도 사주고 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나마 좀 위로가 돼. 기분 완전 거지 같아가지고 내일부터는 얘랑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울면서 야 난 친구가 너밖에 없어. 정말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진상 같았지 미안해. 오늘 술 내가 다 살게. 이러니까 뭔가 약간 떨떠름해. 좀 너무 짜증나기도 떨떠름하고 애매하다고 쳐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인내심을 얼만큼 썼지? 인내심을 얼만큼 썼는지 잘 모를 때에는 이 인내심을, 이 체력을, 이 시간을 다른 데 썼으면 얼만큼 나아졌을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청소한다던가 당일치기 여행을 한다던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다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이 정도 양의 인내심으로 사실 이걸 했을 수도 있었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인내심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가치의 인내심이 영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줬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됐나? 해결이 안 됐어. 그냥 이 친구는 마음이 잠깐 편해졌던 거야.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이 편해진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 하면은 일주일에 3번이나 이 얘기를 할 정도로 한 이틀, 3일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만 된 거야. 이 친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걸 나한테 털어놓을 거고 바뀌지도 않아. 내 말 듣지도 않아. 또는 이 친구가 조언을 들어서 좋아졌어. 하지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이 좋아지는 거지. 내 삶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날 좀 더 인정해줘. 그리고 날 좀 더 소중한 친구로 대해줘. 나한테 바뀌는 건 없어요. 딱 하나 있지. 이 친구가 나한테 더 진심을 다한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진심을 다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는 도무지 남한테 베풀 줄을 몰라. 기대기만 해.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야. 지금보다 더 피곤해지는 거야. 더 자주 연락해야 되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고 하소연만 하고 지 좋을 때, 지 바쁠 때는 또 연락 안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들어줄지도 모르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 친구랑은 정말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라던가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효과가 있는지 생각한 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네 번째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시간 여유, 에너지 여유가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좀 맞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세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이만큼 참고 이게 딱 모범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현명하고 효율적인 내 태도인 것 같아. 근데 현실에서 내가 시간이 안 따라줘. 체력이 안 따라줘. 그러면은 모범 답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더 절약해요. 조금 매정하고 조금 남한테 관심 덜하고 조금 더 인내심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쩌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유연하고 뭔가 지혜롭고 최상의 모습의 본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딱 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걸 실행해보니까 그게 딱 안 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운동을 하거나 또는 20분 스트레칭을 하고 여유롭게 직장을 출근을 해서 직장 출근하는 길에는 대중교통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대중교통에서 또 취미생활을 즐긴 다음에 대신 집에 와서는 하나도 놀지 않고 운동을 갔다가 장을 봤다가 집안 정리를 했다가 미래를 계획하고 수도고시 틀기를 하고 자야지 라고 이제 본인은 모범적으로 짰다고 쳐봅시다. 근데 막상 내가 하루를 살아보니까 그 정도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모범적이진 않고 조금 어설프고 없어 보여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지배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너지를. 나이를 먹으면 확률적으로 연봉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돈은 여유가 생기겠죠. 하지만 에너지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는 나이가 먹어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인 안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런 빡빡한 일정을 보낼 것인가. 왜냐면 20대
20대, 30대 때는 제일 짱짱해요. 40대까지도 청춘이야. 그 이후로부터는 체력이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과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늦게 결혼하고 아이도 늦게 낳죠? 그럼 어쩔 거야. 애들 키울 때 돈 제일 많이 들 때 체력이 꺾여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5번째,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완벽주의를 버리고 최소한을 목표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남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최소한이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야.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의식주만 책임지면 나는 의무를 다한 거야. 딱 그 정도만 인내심을 발휘하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도 상사들한테 예쁨 받고 직장 동료들한테 인기 짱인 직원이 되는 거는 최소한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잘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숙련된 상태가 최소한이에요. 그걸 만들었어. 그럼 그 이상부터는 뭐라 생각하냐면 아우 더 했어. 여기서 더 좋아. 그만큼만 해도 이미 의무는 다 했는데 우리 땡땡이 나 자신 여기서 인기까지 있네. 여기서 인정까지 받았네. 오 가끔은 직장 생활을 즐기기도 해. 오 가끔은 직장 생활이 평탄하다고 느껴. 안 잘리면 최소한 달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잘리는 정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왜 나는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왜 난 직장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까? 거기 자체에서 패배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난 뒤떨어진 사회인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2차적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안 잘렸으면 나 적응 끝. 일단 안 잘리는 만큼만 참고 그 외에는 에너지가 남아돌면 더 잘하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만 유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회사 다니면서 가장 절전 모드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감정 노동 안 하고 하지만 일은 자기 1인분만큼 하고 그래서 뭔가 따지고 싶어도 할 말은 없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시비 걸 정도는 아니고 회사에서 딱히 크게 감정 기복 같은 거 표현 안 하는 그런 정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회사 다니는 사람 있죠. 이게 최소한이에요. 딱 요 정도만 인내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감정을 비우고 저항감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쓸데없이 저항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운동하기로 했어. 헬스장 가. 그러면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 출발한다. 헬스장에 도착한다. 내 체력이 허용하는 내에서 아무 운동이나 한다. 이러면 되는데 운동복을 갈아입을 때 오늘은 어떤 운동복을 입어야 되나. 이 운동복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아유 디룩디룩 살쪘는데 저런 운동복을 입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막 이렇게 흉보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 30분의 운동을 하는 게 내 건강과 내 몸매에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왜 해? 그냥 옷 입고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어쩌면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게 아닐까? 그냥 옷 입고 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일단 나를 거기 갖다 놓으면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갖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감정들을 막 느끼고 또는 이미 내가 그 감정들을 많이 쌓아놨어. 예를 들면 내가 발표를 할 때 드는 공포감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막 쌓여 있었어. 또는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미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의기소침하고 수치심 드는 부분들이 이미 쌓여 있었어. 그러면은 감정을 비우고 저항감을 풀어내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쉬워요. 근데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매번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이만큼의 피로도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인내심으로 메꿔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새로 배울 때 운전 배웠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비워냈어요. 나는 운전 못하는 게 당연하고 초보인데 운전 못하는 게 당연하고 운전 선생님이 나 답답해하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가끔 말을 세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너무 선생님이 너무 말 세게 하면 저도 잘하고 싶은데 운전 못해요. 저도 못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되니까 선생님 말 하나하나에 기죽고 나는 운전도 못하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도찐 개찐 똑같이 초보인데 운전 선생님이 다른 초보랑 날 비교해도 내 알바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멘탈 지키면서 편안하게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운전하자. 중요한 건 내가 1주일, 2주일 뒤에 혼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지 지금 여기서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거 피드백 듣는다고 1일비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윽박을 지르든 윽박 지르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흥분하셨어. 그러든 이건 잘했네 못했네 몇 점이네 말하든 네 이러고 그냥
전 차분하게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뭔가를 배울 때 난 이걸 잘하나 못하나? 내가 지금 몇 등일까? 잘 배우는 편인가? 내가 이게 재능이 있나? 재능이 있으면 어쩔 거야. 운전은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레이싱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데 가서 막 경쟁심 느끼고 초라함 느끼고 수치심 느끼고 비교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 더 가볍게 힘 빼고 할 수 있도록 저항감 풀어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7번째로 불필요하게 인내심을 남발하는 습관 버리세요. 나 혼자서 밥 먹을 때 왜 먹고 싶은 거 참냐고요? 나 혼자 취미생활 즐길 때 왜 본인만의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영장에 갔어. 내가 취미로 수영을 해. 그러면 수영하고 싶은 날이 있고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지? 취미잖아요. 안 하고 싶은 날이 안 가는 거야. 근데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픈 때에도 가. 그런 자신이 자랑스럽대. 왜 하는 거야? 그렇게 왜 인내하는 거야? 직장도 아플 때 출근하는 거 서러워 죽겠는데 취미 생활을 왜 아플 때 왜 가요?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내심 남발하는 습관 버리시고 마지막으로 8번째. 여가 시간에는 불편한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의무감에 뭔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아니잖아요. 여가 시간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불편한 사람 안 만납니다, 저. 당신이 뭔데 날 불편하게 해. 상사도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거래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생파 처음 보는 남이.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 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해? 심지어 재미도 없어. 왜 만나? 안 만나요. 시간 없고 에너지 없고 인내심 없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작곡 수업을 배웠어. 그러면 작곡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적인 영감을 곡으로 만드는데 최소한의 능력만 키우면 나중에 천천히 이 능력치를 더 키울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인내를 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가 남아돌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너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최고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멘탈도 잘 나가요. 왜? 난 천재여야 되는데 매 순간 천재가 아니니까 박탈감 장난 아니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수강료 뽕은 뽑았다. 그래도 취직은 되겠다. 요렇게 기준을 맞춰놓으면요. 내가 조금만 잘해도요. 진짜 기뻐요. 그리고 진짜 기특해요. 그리고 진짜 막 희망이 느껴지고요.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인생이. 이게 조삼모사예요. 처음부터 높게 해놓으면은 내가 암만 잘해도 발버둥을 쳐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 같아 내가. 근데 내가 처음에 기준치를 여기다 놔버리면 조금만 잘해도요. 조금만 노력해도요. 그렇게 기특하고 그렇게 참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내 자신이. 성장하는 맛도 있어. 근데 기준치가 천재에 맞춰져 있으면 성장하는 맛 같은 건 몰라요. 성장은 빛을 갚기 위해서 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 같은 게 돼버려요. 그냥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는데 인내심 쓰고 그 외에는 몰라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하루만 열심히 하고 다음날 안 해요. 그리고 하면서 내내 스트레스 받아. 내내 자책하고 내내 못마땅하고